안녕하세요. 관제인이 이제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감사위원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다만 7 내지 15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는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1,000만 원으로 하죠. 파산관제인이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하게 하여 이제 허가를 받게 하는 거죠. 여기서 허가는 법원의 감독권 발동의 일환으로 파산관제인이나 상대방도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는 조건부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보시면 15개죠.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나 등기해야 하는 국내 선박 및 외국 선박이 이미 매각.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이미 매각에 의한 한가를 한 경우 이는 사적인 매매 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제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미 매각을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 이찰 방식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 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 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 계약 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매매 허가를 못 받으면 법원의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특허권, 실용실현권, 의장권, 상표권, 서비스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지적재산권이죠. 임의매각 이것도 당연히 이제 뭐 부동산, 선박,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그다음에 영업양도. 파산 절차에서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좋은 가치로 넘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식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이제 재고자산 같은 거를 일괄해서 매각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습니다. 영업양도는 이제 식당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차입 등 차제. 근데 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금전의 차입은 물론 이거에서 준한 것을 어음이 할인 포함합니다. 차제로 인한 채권은 재단 채권으로 되지만 변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파산제에 대한 신용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제라 해서는 안 되고 허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자금이 차입은 대표적인 게 이제 경매를 위해서 뭐 채무자가 예납금을 납입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차지를 할 수가 있죠. 경매 비용을.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이 되면 경매 비용은 최우선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뭐 변제가 되는데 혹시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좀 문제죠. 그 다음에 상속 포기의 승인. 포괄적 유증의 포기 승인과 특정 유증의 포기. 상속인이 상속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를 하지 않은 채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 후 단순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해 한정 승인한 것으로 되죠. 386조에 의해서. 그러나 채무초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 표결이 인정하는 것이 파산관제 업무 간소화 등의 관점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파산관제인이 상속 포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386조 제2항 전문입니다. 저도 이거 이제 뭐 상속 포기 승인 한번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 파산관제는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포괄적 유증의 포기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이제 사실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건 드뭅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임의 매각. 이것도 이제 그 기업 같은 데서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가구, 집기류 같은 거 할 때 일어나죠. 아니면 재고자산. 그 다음에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한가를 해서 파는 경우에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죠. 당연히. 채권을 일종의 뭐 매각이라고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서 이행의 청구. 이거는 이제 335조 제1항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렇죠? 대부분 해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소재기.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제외하죠. 가처분 가압류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위 범위는 이제 민사소송의 제기가 전형적이겠죠. 지급명령 신청, 반소 소송 참가, 재심의소도 포함됩니다. 행정상의 불복 신청에도 유추 적용된다. 다음 가처분 가압류 같은 보존 처분은 제외됩니다. 부인의 청구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조사학정 심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부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중앙법원, 서울회생법원의 견해죠.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 부인의 청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내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게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부인의 청구를 취하를 했거든요. 그것도 소위 포기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판사님이 구두로 허가를 해줘도 되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항소 상고의 제기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의 수계, 소위 변경, 제3자가 관제인에게 제기한 소송의 응소,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은 소위 제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의 수계 같은 경우는 소송 수계도 허가를 받아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담보권 실행의 신청도 소위 제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신청, 뭐 경매 같은 거 신청할 때 담보권, 임의경매 보통 근데 담보권의 신청, 그 형식적 경매 신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뭐 파산 신청이 포함되는 경우는 있지만 파산 선고를 구하는 신청이 지나지 않고 소위 제기라 볼 수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는 소재기 적법 요건으로 허가 없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가 됩니다. 한편 법원이 파산관절의 소재기에 대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본안 판결한 경우 그 판결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상소나 재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죠. 소위 제기나 보존 처분은 어떨까요? 파산재단의 환가나 채권조사 등 관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소위 제기나 보존 처분을 신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소위 제기는 당연히 승소 또는 하해 가능성이 청구액과 소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한 합리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는 물론 재수전 화해 이런 경우에 다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 뭐 강제 조정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권리 포기, 실체법상의 절대적 포기, 채무 면제, 공유증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권의 포기, 소송상의 권리 포기, 청구의 포기, 상소의 포기, 소유 취하, 상소의 취하, 하위공 결정 등도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파산재산 소속의 재산의 포기관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재산에 대하여 관제인이 관리처분을 포기한 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죠. 이제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구매한 부동산 지분이 문제가 되죠. 뭐 제주도에 있는 땅, 뭐 몇만 분의 뭐 수도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포기하죠. 매각 가능성이 없어서 매각을 시도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고 법인인 경우 청산법인이 관리처분을 갖습니다. 하지만 포기 후 관리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토양 위험 등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경우 파산관제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성관주의의 관점이나 파산법인의 사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으로서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공익상의 관점도 고려하여 포기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목적물이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되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청산법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죠. 그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것을 행사하는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청산인을 새로이 선임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단 채권, 환치권 및 별채권의 승인. 이제 주로 이제 재단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재단 채권은 이제 주로 세금이죠.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변제하겠다고 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별채권과 한채권을 승인하는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여기서 승인은 법원이 감독권 행사죠. 재단 채권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 채권 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행소송이나 재단 채권성에 대한 적극적 확인 소송 또는 파산관계인으로부터 소극적 확인 소송에 의해 해결할 것이지, 이거를 파산 법원의 판사가 이거는 재단 채권이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별채권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권 존재 확인 소송, 소유권 유보나 담보 등에 대해 목적 미도 청구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재단 채권을 승인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허가를 받죠. 소액이라도. 별채권 목적의 환수, 이건 나중에, 이거는 이제 별채권을 파산재단에서 별채권을 이제 환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고 근저당권이, 매매가가 부동산이 1억이고 매매가가 부동산 가액이 1억이고 근저당이 7천만 원 설정돼 있다. 그때 이제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별채권을 이제 환수를 해야 되죠.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별채권의 환수라고 합니다. 별채권을 있는 채로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 거죠. 별채권이 실행에 맡기는 것보다 목적물 일단 환수하여 파산관계인이 직접 환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1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7천만 원 인수하겠다. 그때 이제 이 별채권의 목적의 환수가 유용한 게 되죠.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산관계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재판상 할람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 등은 소송에 필수한 요건에다가 재수의 적법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파산재단 포기의 경우는 채무자는 제3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허가되지 않는 포기에 대해 허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의이기 때문에 포기는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자는 법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허가하거나 감사위원이 동의한 경우 파산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는 법원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나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계인이 49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법원의 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웬만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파산관제인이 기억할 것은 가압류나 가처분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부인 청구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부인 청구니 취하, 가압류 취소, 가압류 취하, 가처분 취하 이런 건 권리의 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